자, 시작합니다. 전부 타인 권리. 악의 매수인 해지할 수 있다. 악의 매수인은 해지만 할 수 있지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배상 원칙 선의만. 자, 손해배상의 범위 이익 배상이에요. 이거 꽤 잘 나와요.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때 갑은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 해줘야 되느냐. 매매계약이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이 나오거든요. 계약이 유효해서 네가 나한테 아파트 넘겨줬더라면 얻었을 시가상승분. 이게 바로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계약이 원시적 불능 무효죠. 그러니까 유효라 믿고 믿을 신 거기만 신뢰 이익이고 다른 어디도 다 이행이익 배상이다. 이행이익 배상. 여기서 하나 해야 돼요. 선의의 매도인의 특징. 전부 타인 권리에서 나와요. 무슨 말일까? 매도인 갑이 선의래. 전부 타인 권리에서. 갑이 직계 아니란 걸 모르는 선의. 자기 걸로 믿고 우리한테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직계 아니래.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너 바보니? 바보 아니야. 그럴 수 있어요. 언제? 이 경우에 뭐 이런 거 몰라도 되지만 갑이 A로부터 사서 등기 박았어. 그런데 이제 지 거로 믿고 팔았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 갑등기 무효. 소유권 없어. 소유자는 암놈. 이 경우예요. 이게 바로 지는 자기 거라 믿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 매매가 무효해서 지등기 무효, 소유권 없고 소유자는 암놈. 이게 바로 매도인이 자기 소유라 아니란 걸 모르고 판 선의의 매도인이에요. 자, 그러면 갑은 부랴부랴 A야 내가 팔았거든. 빨리 소유권 넘겨. 나 넘겨주게. 당연히 A는 안 주지. 불발. 그래서 소유권을 못 넘겨주면 갑은 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줘요. 이게 바로 선의의 매도인이 해제할 수 있는 법 조문이에요.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은 갑이 직가이라는 걸 모르는 선이라면 그한테 손해배상 해주면서 이 계약 해제할 수 있다. 이게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권이에요. 을한테 손해배상 좀 해주면서 해제하는 거예요. 미안해. 내 건 줄 알았더니 내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돼서 내 게 아니야. 미안해. 돈 좀 줄게. 손해배상 해주면서. 그런데 매수인은 악이라면 돈 줄 필요 없겠죠? 그래서 혹시나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이라면 손해배상 안 해줘도 돼요. 그냥 해제. 그래서 선의의 매도인의 해제에 관한 법 조문이에요. 이것도 간혹 나오니까 여기까지 하셔야 돼. 자, 일부 타인 권리.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이렇게 익숙하시고 악의 매수인은 항상 맨 왼쪽 놈 하는 거예요. 대금감액. 두 번째 동네 해제. 지금 두 번째 동네죠? 대금감액 이렇게 오는 거야. 악의 매수. 제척기간이 이제 여기서 두 번째부터 나오죠.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시. 권리하자에서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시는 한 문제짜리로 나와요. 한 문제, 사례 문제로. 수용은 선의만 일부 부족 멸실이니까 일부니까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악의 매수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수용은 선의만. 이 동네에서 악의 을은 나오면 무조건 소수로는 없다요. 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8번 나왔어요. 8번. 이게 선의만. 악의는 안 돼. 이게 8번. 담보책임에서 가장 많이 나온 동네 넘버 1이에요. 넘버 1. 자, 대금 판례 하나 봅니다. 부동산, 토지를 샀는데 면적이 미달됐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자, 이 경우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합니다. 담보 책임, 이걸로만 해결. 면적이 일부 30%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일부 무효를 이유로 무효효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대법원 판례예요.
그래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무조건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지 부족한 멸실한 부분이 일부 무효임을 이유로 30%가 일부 무효임을 이유로 무효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일부 멸실, 일부 불능을 이유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물을 수가 없다. 둘은 없다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돼. 이건 외워야 돼.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해결하는 거지 일부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일부 불능으로 인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도 안 돼. 자, 이로 알아야지.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날라가야 돼. 전부 불능. 기억나죠? 원시적 전부 멸실, 전부 수용. 그때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일부 멸실, 일부 부족이죠? 그러니까 일부니까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례까지 알면 좋아요. 두 개를 외워야 돼. 부당이득 반환 안 돼.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안 돼. 일부에는 안 돼. 이렇게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자, 영유권자 수원은 선이만 악의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고 무조건 해제가 아니라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이때만 계약의 해제. 이걸 물건의 하자에 갖다 써요. 하자 담보 책임에.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 내용이 이거예요. 누수 균열로 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만 계약 해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 영유권 제한 법 조문을 물건 하자 거기에 갖다 준용합니다. 준용. 저당권 실행 또는 저당권 행사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렇게 나와요. 악의의 매수인, 국민의 99%라겠어. 따라서 악의의 매수인에게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대본 판례 하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노란색 없어. 자, 가압류 또는 가등기가 박힌 부동산을 을이 삽니다. 자, 봐요. 이것도 이해하면 돼. 이 아파트에 뭐가 박혀 있다고요? 가압류 등기가 박혀 있어. 뭐가 박혀 있다고요? 가등기가 박혀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이 아파트를 을한테 팔았는데 이 아파트에 누군가 가압류 등기를 박았대. 그러면 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를 박은 사람은 누굴까요? 갑한테 돈 빌려준 놈. 채권자.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경매로 날리는 거야. 그러면 경매 치려면 먼저 이 아파트를 묶어야 돼요. 그게 부동산 가압류. 그 다음에 압류. 그 다음 경매.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가 됐다는 얘기는 아하,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 빌렸는데 돈을 못 갚아서 저 채권자가 경매 치려고 가압류 등기 박았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 얼마 후에 가압류가 압류로 바뀌고 그 다음 경매 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을이 가압류 등기 박혀있고 또 누군가 가등기를 박아놨어. 채권 보전. 그걸 을이 샀어. 그런데 나중에 얼마 후 가압류 친 이놈이 경매로 날려버리죠. 그래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렇게 나와요. 두 번째, 가등기 박아놨던 놈이 그 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박어. 그러면 가등기 그림. 가등기 후 경료된 3자 등기는 이놈이 본등기를 박으면 순위가 소급하니까 뒤로 밀려서 직권 말소. 즉 가등기 후 경료된 3자 등기는 날아가는 거야. 가등기가 박힌 후 을이 샀죠? 등기 박아도 얘가 본등기 치면 을은 등기 박아도 날아간다는 얘기야. 이 그림상 병에 해당되니까. 결국 가압류 등기 박혀있고 가등기가 박혀있는 부동산을 산 사람이 그 후 강제경매로 날아가거나 본등기로 날아가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면 저 동네하고 똑같이 취급합니다.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리나 일반 채권자 가압류 친 놈이 경매로 날리나 동네가 똑같다 해가지고 우리 대법원이 이 두 가지 경우에 저당권 행사 법 조문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그래서 결론이 똑같아. 을이 이 사실을 당연히 등기부 등본이니까 알겠지. 저당권은 똑같아.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해제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결국 저당권 행사하고 결론이 똑같다. 느낌이 왔어. 저당권자가 경매로 날렸던, 가압류 박은 놈이 경매로 날렸던, 가등기 박은 놈이 나중에 본등기 쳤던, 어찌됐든 우리는 경매로 날아가고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요. 동네가 같아져 버렸어. 그래서 문장 속에서 저렇게 나오고 강제 경매로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했다. 저당권 법조문이 그대로 연결돼요. 그러면 저당권 행사, 나의 대로 악의 매수인, 해제뿐만 아니라 여기 노란색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죠? 뭐 똑같다고 결론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자, 이제 고려하자. 끝났어요. 이제 물건 자체 하자. 누수균열. 특정물 하자. 토지 건물을 샀는데 누수균열이 일어나요. 물건 하자를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하고, 첫 번째 10개. 책임을 내면 선의무과실값. 선의만으로 안 돼요.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잘못도 없어야 돼. 그래서 선의무과실 반대. 매수인이 이 하자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시험은 이게 나와, 이게. 알 수 있었다로. 그래서 선의무과실을 애원하야, 너 하자 사실 알았거나 알 수 있어 나오면 선의무과실 거 외워놓고 너 알아. 너는 물을 수 없어. 그다음에 책임의 내용이 아까 영위권 제한 그대로 갖다 쓴다고 했어요. 그래서 선의무과실의 매수인은 피가 새고 내부가 쫙쫙 갈라져 있는 균열 상태에 있을 때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계약해지. 기타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자, 제척기간. 선이니까 안날로부터 여기는 1년이 아니라 6달. 그래서 물건의 하자담보 책임은 제척기간이 6달이라는 거. 6개월.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6개월. 권리하자는 1년. 여기는 6달. 민법은 그렇게 숫자 중요하지 않아. 한 번도 장난친 적 없어. 흘러간 식으로 장난쳤지. 다음 중 옳은 건 할 때 X지면 흘러가는 거. 그런 식으로만 장난치. 자, 여기서 넘버 1. 넘버 2. 경매에서 내가 낙찰받았는데 이 건물에 누수균열, 물건에 하자가 있더라. 경매의 경우에는 하자 담보 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법조문. 그래서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지, 절대 물건 자체에 누수균열이 있을 때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 그 다음. 자, 이것도 아주 달라요.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샀어. 왜? 집 지으려고. 그런데 이 말이 또요. 관련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 허가가 안 나와. 그래서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법령상 제한, 저 5글자를 외워요. 같이 나와. 토지 매수했는데 허가가 안 나와요. 건축 허가가. 그 건축이 불가능. 같이 나와. 같이. 법령상 제한 다 같이 나와. 그러면 빨리 외워요. 이와 같은 경우 법령상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하다. 법령상 제한 나오면 이거 물건의 하자로 본다. 토지 자체의 하자. 그대로 외워요. 물건의 하자 또는 매매 목적물의 하자로 본다 그래요. 매매 목적 물건이니까 외워야 돼. 법령상 제한 무슨 하자? 물건의 하자. 권리 하자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토지야 미안해. 대법관이 토지한테 미안하다겠잖아. 미안해. 너는 하자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네 하자로 갈 수밖에 없어. 왜? 5군데 해당하지 않으니까. 전부타인 권리부터 저당권 행사 해당되지 않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토지야 미안해. 네 하자로 볼게. 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어느 시점을 시자가 나오죠? 세트.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세트. 법률행위 성립 당시. 법률행위가 여기는 계약법이니까 계약으로 나오겠지. 매매계약이니까. 계약 성립 당시. 계약 성립 시. 그래서 법률행위 성립 당시 기준으로 판단. 자, 마지막 대응 판례 흘러간 식으로 나와요.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매수인의 잘못이 있다면 이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법원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말이 돼. 자, 매수인들이 지가 균열을 냈거나 또는 30% 균열이 돼 있었는데 지가 더 두드려가지고 70%로 확대시켰다.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의 매수인이 가공을 했다는 얘기지. 잘못했지. 그러면 가비울한테 손해배상 해주는 손해배상 액수를 법원이 결정할 때 당연히 매수인이 이런 잘못이 있으면 그거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는 거지. 느껴졌어. 대부분 판례는 느끼면 되는 거야. 느끼면.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그렇지. 잘못 있으면 이거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말이 돼. 말이 되면 내 결론하고 대법관 결론이 같으면 안 외워도 된다는 얘기야. 근데 내 느낌하고 대법관 결론이 달라. 그럼 그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 느낌하고 대법원 결론이 같아. 그러면 안 외워도 돼요. 그렇지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거 외워야지. 법령상 제한 이거 물건의 하자로 본다. 이런 건 외우는 거고 이런 건 느끼는 거고 이런 건 세트로 푸는 거고 이것도 외워야지. 책임물을 내면 선의무 과실일까? 알날은 안 돼. 외워야지. 그러니까 외울 게 있고 느낄 게 있다는 얘기. 민법은. 2차는 다 외워야지. 거기는 뭐 느낄 게 어디 있어. 민법은 기본법이라 판례라 그래. 판례는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근데 외울 건 외워줘야죠. 왜? 법 조문이니까. 법 조문은 외워야 돼. 어떻게 법 조문은. 2차는 다 법 조문만 여러분들 공부하고 민법은 절반이 판례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느끼란 얘기예요. 민법은. 외울 건 법 조문이야. 이런 거. 안날로부터 6달. 이거 어떻게 외워야지. 이건 느끼는 게 아니지. 그래서 법 조문이니까. 오케이. 종류물. 방금은 특정물 하자봤고 종류물, 불특정물, 냉장고 생각하시고 냉장고가 맨날 고장나죠. 그러면 이것도 물건의 하자, 종류물이라고 하죠. 공산품.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이게 나오죠.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할 수 있다. 하자 없는 물건 청구. 이게 완전물 급부 청구권이 나와요. 이 단어가. 그래서 종류물, 물건하자 종류물, 불특정물에서 나온 담보책임 내용이 완전한 물건, 하자 없는 새 냉장고 주세요. 완전물 급부 청구권. 이 정도만 하면 되고. 자, 이제 담보책임의 세 번째 동네, 경매죠. 경매. 이놈은 사례 문제로 주로 나와요. 사례 문제. 갑을병으로. 우리 갑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자. 항상 꼬한자가 오른쪽 놈이에요. 왼쪽은 돈 빌린 채무자. 그런데 채무자 갑이 돈을 갚지 못해서 채권자, 저당권 박았겠지. 저당권자, 채권자가 경매로 날려버리죠. 자, A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죠. 그런데 이 낙찰받은 토지가 알고 보니까 공고상은 1000평이었는데 아이고 700평밖에 안 되는 거야. 경락받은 부동산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예요. 전부부터 저당권까지. 그럴 때 이 경락인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는 힘을 줘요. 이게 경매에서 경락인에 인정되는 담보책임이에요. 자, 먼저 1억에 낙찰받았는데 30%가 부족해. 그럼 3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돼. 왜? 얘는 그냥 갖고 싶으니까 해제 안 하고. 그러면 우리 법은 먼저 채무자한테 3천만 원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채무자에게 담보책임 묻습니다. 그러면 채무자는 돈이 있다 없다? 없지. 당연히. 채무자가 당연히 자력이 없지. 돈 없으니까 경매로 날라갔으니까. 그때 2차적으로 오른쪽 채권자에게. 그래서 순서를 지켜야 돼요. 1차 왼쪽 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돈이 없다? 그때 2차적으로 채권자. 이걸 장난쳐. 처음부터 바로 채권자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다. X. 처음부터 들이대면 안 돼. 일단 채무자한테 청구하고 저는 돈이 없어요. 소주병으로 한 대 탁 맞고 그 다음에 왜 서울역 찾아갔거든. 그러니까 소주병으로 맞지. 소주병 한 대 맞고 은행 가는 거야. 은행 가서 채권자한테 주세요. 3천만 원 주세요. 순서 지켜야 돼요. 그 다음 아까 했죠. 물건 자체 하자라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이게 넘버 1, 2예요. 이 두 개가. 이놈이 세 번째고. 1, 2, 3. 자, 경매. 이 경매가 무효 밝혀졌어. 그러면 경매가 무효면 담보책임 물을 수 없어요. 유효를 전제로 해요. 매매도 유효를 전제, 경매도 유효를 전제로 담보책임이 태어나는 거예요. 따라서 경매 자체가 무효라면 담보책임은 물을 수가 없다. 물을 수 없다. 대신 무효의 효과인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가야지. 담보책임 내용은 부당이득이 없죠. 담보책임 내용은 해제, 손해배상, 대금 반환 뭐 그딴 거야. 그래서 경매가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항변권에서 배웠어. 경매가 무효인 경우
얘가 등기 박았을 때 낙찰자의 왼쪽 놈 채무자에 대한 등기 말소 의무와 오른쪽 놈 저당권자로부터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왼쪽 오른쪽 이행의 상대방이 달라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그게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예요. 소유권 반환하고 내 돈은 1억 배당금 돌려주고. 그래서 경매가 무효면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무효의 효과, 부당이득 반환 이것까지 나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지.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 원칙,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는 거예요. 이유, 채무자가 제가 스스로 판 게 아니라 경매로 날라갔어. 그래서 손해배상까지는 청구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손해도 있는데 두 번, 써주법으로 두 번 맞아.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없어요. 단 예외가 있지. 채무자 갑이 이와 같은 하자를 알고도 법원에 고지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채권자가 이런 하자 사실을 알고도 경매를 신청했다면 느낌이 왔어요. 알고도 안 알기로 했어. 이 나쁜 놈. 손해배상 이 경우라면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알고도 안 했어. 이 나쁜 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예외. 알고도 경매 쳤어요. 알고도 힘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뭔가 할 수 있을 거야. 왜? 상대방이 나쁜 놈이니까. 알면서도 안 알려줬고 알면서도 경매 쳤으니까. 이게 경매에서 나오는 지문 전부예요. 그래서 이걸 달달달 하면 돼. 이 세 개 특히. 자, 이제 문제 하나 봐요. 한번 책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야. (21년) 주택관리사. 갑이 을에게 토지 1000평을 10억에 매도. 자, 갑이 을에게 팔았어요. 읽으면서 이제 딱. 그중 1000평 중 200평이 이렇게 밑줄 하는 거야. 갑이 을에게. 그럼 왼쪽이 갑이고 오른쪽이 을일 거고 1000평인데 그중 200평이 평소이구나. 일부 타인 권리구나. 이거 빨리 동네 파악해야 돼. 담보 책임은. 갑이 을한테 팔았는데 일부 1000평 200평이 누구 거? 병소유, 타인 권리. 동네는 두 번째.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 일부 타인 권리 전형적인 사례행위예요. 자, 200평이 타인 병소유에 속해서 이를 매수인들한테 이전할 수 없게 되었다. 자, 을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러면 빨리 적어. 그림에 선이구나. 옳은 걸 모두 골라. 그러면 동네는 일부 타인, 두 번째 동네 매수인 선이. 그럼 이렇게 딱 그려놓고, 아, 동네 파하고, 일부 타인 권리, 선이 매수인. 기억! 그러면서 선의의 매수인은 이 토지 중 200평 비율에 따라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일부 타인 권리. 그래, 일부니까 까야지. 오, 맞네. 선이니까 할 수 있겠지. 아기도 할 수 있는데.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옳은 거, 기억 들어간 거. 기억. 답은 디귿만 해결하면 돼. 디귿만. 넌 중복되니까. 디귿.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할 수 있어. 맞아. 선의 매수인 권리가 3개예요.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그래서 디귿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4번. 자, 니은. 선의의 매수인은 남아있는 800평만이면 저는 이 토지를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해제할 수 있다. 떴잖아. 전부 해제. 잔존 부분만이면 저 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부 날려야지. 전부 해제. 결국 대금 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3개의 권리가 다 떴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옳은 거예요. 자, 리을. 이거 어려워요. 우리 기출 아니에요. X. 자, 우리 기출 아니에요. 우리 기출 아니라고 설명은 해드리는데 내 점수가 허덕인 사람은 듣지 마. 자, 을은 단순히 이 200평 부분이 저 병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손해배상 청구해야 된다. 자, 제척기간이죠. 선이니까 안 날로부터 1년. 자, 이거는 연결됐어. 문제는 어떤 사실을 안 날이냐. 저 200평이 쟤 거야? 200평이 병 거라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즉 기산점을
물어본 거예요. 이거 아직 우리 기출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기출이 아니니까 강의를 안 해.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어떤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냐. 일부 타인 권리에서 쬐꼬구나. 200평이 병권 거야? 우리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냐. 그게 아니에요. 자, 계약할 때 어른 갑한테 들었어. 200평이 병가야. 이때 계약할 때 그래 병가야. 이때 알았죠? 근데 한 달 후 갑이 200평이 병가인데 걱정하지 마. 나 이상 없이 넘겨줄게. 병하고 얘기 다 돼 있어. 그래? 계약서 썼어. 근데 한 달 후 연락 왔어. 미안해. 이놈이 안 넘긴대. 미안해. 나 너한테 소유권 못 넘겨주겠어. 이때예요. 이놈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날이야. 어떤 사실? 단순히 째거란 거야. 안 날이 아니라 째로부터 갑이 취득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째로부터 취득해서 나한테 못 넘겨주겠구나. 그 사실을 안 날이에요. 그래서 이론으로 하면 삼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할 수 없게 됐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야. 1년. 왜 그럴까요? 만약 잔금을 1년 뒤로 했어. 그러면 어쩔 거야? 안 날부터 하면 이미 끝나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미안해. 나 너한테 못 넘겨주게 됐어. 그때부터 계산해야지. 1년을. 그죠? 단순히 제3자 소유에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미안해. 나 너한테 못 넘겨주게 됐어.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전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안 날이에요.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이제 한번 들었으니까 기억하실 분만 하시고 아주 우리 기출이 아니니까. 자, 봐요. 주택관리사든 우리 시험이든 만약 우리 시험에 나왔어. 이거 알아야 된다,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되잖아. 기억년 그거 나오면 문제 맞히잖아. 응? 그러니까 몰라도 된다는 얘기예요. 기출이 아니니까 굳이 공부를 제가 안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나올 수 있어. 항상 나와. 하지만 상관없다고. 이 문제 맞추는데 아무 지장 없게 첫 기출이 등장해요. 대부분. 그러니까 양을 늘리지 말란 얘기요. 아셨죠? 아유, 기출 아니까 하지 말라니까. 응? 점수 허덕이는 분 하지 마. 내 점수, 오늘 점수 80점 이상 그분들만 해. 그분들은 해도 되니까 양 좀 늘려도 되니까. 근데 점수가 허덕인 사람 양 늘리지 마요. 별 3개짜리도 몰라 죽겠는데 너 기출도 아닌 걸 해. 자, 매도인의 담보책임. 틀린 것은 1번 수량 지정 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상 면적에 미달합니다. 매수인은 대금감액 행사와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다. 자, 정리해야 돼. 동매는 수량 지정매매죠. 그러면 수량 지정매매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인데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에 미달. 수량 부족 일부 매수. 동매는 세 번째. 자, 수량 부족이야. 수량 부족. 이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과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이겠죠. 아이고 잘 모르겠어. 물음표지. 2번 타인 권리 매매한 자가 그 권리를 이전할 수 없게 됐어요. 자, 매도인 왼쪽 놈은 선의의 매수인한테 불능 당시 시가를 표준으로 이행이익 배상 의무가 있다. 단어가 확 보이는 단어 뭐예요? 그렇지. 이행이익 배상 의무 있다. 전부 타인 권리예요. 타인 권리 매매한 자가 이놈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해서 넘겨줄 수가 없게 됐다. 이렇게 항상 나와요. 타인 앞에 일부가 없으면 무조건 전부 타인이야. 전부 타인. 그래서 일부 두 글자가 없으면 전부 타인 권리. 동매는 첫 번째.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데 못 넘겨줘.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선이니까. 자, 이 선의 매수인에게 손해배상 해주는 범위. 이행이익 배상. 연결된 거야. 3번.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아하,
총칙에서 배웠어. 차고 동네에서. 기억나요? 하자, 맞아요? 틀려요?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자, 착오 동네에서 왕별이야. 아직도 왕별이 안 돼 있잖아. 근데 뭔 기출 아닌 걸 하려고? 응? 자, 상관없어. 총칙이니까 당연히 틀리지. 다 잊어먹어야지. 자, 상관없어. 오늘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총칙이잖아. 배운 지 2달 됐잖아. 아무리 왕별해도 어떻게 기억해? 응? 제 얘기는 앞으로 별 3개 왕별만 하시란 얘기예요. 자, 우리가 착오에서 왕별자리 2개를 배웠어요.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계약법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목차야. 계약법 동네랑 착오가 맞나요? 첫 번째,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이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나 더 나와.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착오가 있다면 마찬가지 결론이 같다겠어. 그래서 제가 외우기 쉽다겠지. 결론이 같아서 무조건 착오가 있으면 착오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성립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매수인이 이 계약에 착오가 있다면 을은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지금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해. 해제 후라도 착오가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하자 담보 책임이 가반트 성립하든 성립하든 상관없어. 매수인이에요. 주어는 지금 취소는 매수인이야. 착오가 있다면 무조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아이고. 자, 4번. 매수인이 하자 발생과 확대에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수인의 과실 직권으로 참작해서 그 범위를 정해야 된다. 아까 한 거죠? 매수인이 하자의 발생이나 확대에 가공한 잘못이 있어. 그럼 당연히 이 잘못 참작해서 손해배상 범위 정할 수 있다. 같은 말이에요. 정해야 된다. 5번.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악의의 매수인이라도 해제할 수 있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 해야 돼? 일단 동네부터 파악해야 돼. 저당권 설정 부동산 매수인이 저당권 행사. 동네는 5번째. 자, 나 외웠어. 5번째 동네에서 악의의 매수인 해제할 수 있지. 손해배상까지 둘 다 가능하니까 맞는 거예요. 자, 이게 전형적인 우리 기출 패턴이에요. 다시 봐요. 4번, 5번 맞죠? 공부했으면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이것도 이익배상 맞다는 거 알 수 있고 3번도 이거 왕별이니까 맞다는 거 알 수 있어. 무슨 얘기냐? 여기 아까 물음표가 나왔잖아. 1번이 물음표가 나고 2번 연구하지 말고 어려우니까 1번은 물음표를 해. 그 다음에 2번 공부한 사람은 맞아. 3번도 맞아. 4번도 맞아. 5번도 맞아. 왜? 다 별 3개 왕별이니까 해야지. 그러면 다 맞으니까 네가 답 이거요. 그래서 1번이 답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려운 지문에 정답 좀 박을 때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나머지 통에 답 찍으란 얘기야. 그러면 이거 공부했어. 하지만 어려워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 동네에서는 매수인은 대금감액 전부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어. 여기까지 맞아. 문제는 대금감액 담보책임과 별도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느냐 없냐 싸움이. 아까 했어.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오로지 담보책임으로만 해결. 일부 무효를 이유로, 일부 부족, 일부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돼. 일부 불능을 이유로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도 안 돼. 급할래요. 어렵죠. 그러니까 딴 거 통해서 하라고 내는 거요.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라니까.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거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 오로지 담보 책임으로만. 절대 일부 무효, 부당이득 반환도 안 돼. 전부 불능이 아니니까 계약체계상 과실 책임도 안 돼. 하실 분만 하세요. 이거 어려우니까.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건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나머지 통해서, 물론 이건 별세계는 아니지만, 느끼면 된다겠죠? 이건, 그렇지. 잘못 있으면 참작해서 해야겠지. 그래서, 나머지 통해서 답 가라는 패턴의 문제였어요. 자, 이제 환매 갑니다. 환매. 환매는, 이제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자, 환매가, 봐요. 27회 나왔어요. 30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31회 이제 강의할 때, 33회쯤 나올 겁니다 했어. 3년 패턴으로 그전에도 나왔으니까. 근데 32회 때 나왔네요. 1년 먼저 나왔지. 그래서 35회쯤 나올 거예요 했는데 33회 때 작년에 또 나와버렸어. 지금 무슨 얘기냐? 연막을 한 거지. 얘가 연타로 나온 건 30년 만에 처음이요. 그러니까 연타로 낼 수도 있다는 얘기요. 하지만 환매 기본만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기본 알면. 그러니까 3년 주기로 나왔다고 해서 그게 항상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2년 연속 나왔으니까 올해는 안 나오겠지. 아니야. 3년 연타석이 있어요. 3년 연타석. 우리 시험에 엿먹어라 하고. 2년 연속 나와서 올해는 안 나오고 제낀 사람들이 있거든. 3년 연타석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어느 파트든 제끼는 건 아닌 거야. 하긴 하되 올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공부하는 거야. 작년에 나왔든 어쨌든. 근데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 자, 환매. 갑이을한테 토지를 파는데 환매특약부 매매를 합니다. 환매특약부 매매가 뭐냐? 나중에 매매대금 5억을 주면서, 되돌려주면서 소유권을 찾아오는 거예요. 환매, 돌아올 환자야. 그러면 왜 갑은 팔고 또 소유권을 찾아오느냐?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매매 형식으로. 은행 갔더니 5억이 대출받아 은행 갔더니 토지값이 5억인데 담보대출이 2억밖에 안 돼. 근데 갑은 5억이 필요해요. 그럴 때 을한테 파는 거야. 매매 형식으로. 그 5억을 매매대금으로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제도는 돈 빌리는 형식이에요. 돈 빌리는. 자, 어찌됐든 이게 바로 환매특약부 매매. 그러면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이 되겠죠. 매매계약이 있어야 환매특약이 나오니까. 그래서 매매가 주, 환매특약은 종. 그럼 매매가 날아가면 환매특약도 같이 날아간다. 뭐 그런 질문이 있겠지. 자, 나중에 기간 5년 안에 제가 당신한테 빌린 5억 갚고 제 소유권 찾아오겠습니다. 5년 후 환매대금 보통 특약으로 걸어요. 5억 플러스 연리 10% 이상으로 이자 가산해서 나중에 얼마 정해. 근데 특약이 없다면 우리 법정은 갑이 받은 이 매매대금 플러스 매수인이 이 매매 계약할 때 혹시 든 비용이 있다면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건 뭐 거의 없겠지. 결국 매매대금 더하기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합한 금액이 우리 법이 정한 환매대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법조리가 나오고 나중에 환매권 행사 돌아와 하면은 소유권이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말만 하면 돌아오지 않아요. 갑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박아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왜? 을한테 등기 넘어 소유자는 바뀌어버렸어요. 매매야 매매. 그래서 나중에 환매권 행사하면 바로 소유권 당연복귀 아니에요. 187조가 아니라 환매권은 형성권, 의사표시. 의사표시니까 186조에 따라 매도인은 자기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박아야 소유권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매권은 형성권, 환매 의사표시라고 해요. 일방적 의사표시. 돌아와! 근데 등기는 자기 앞으로 갑은 박아야 한다. 뭐 저런 것까지 있다. 그러면 중요한 건 환매는 당연히 오른쪽이죠. 오른쪽.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라. 이 노란색만 외우면 돼요. 환매특약은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7번 나왔어. 7번. 한 번도 장난친 적이 없어. 그냥 흘러가요. 동시에 외우시고. 그래서 환동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 환매기간 5년을 넘지 못합니다. 5년 제한에 걸려요. 그래서 5년을 넘었다. 그러면 5년으로 단축시켜버리고. 그 다음 기간을 특별히 환매기간을 안 정했어. 그러면 또 5년으로 봐줘요. 그 기간을 정하지 않은 환매는 또 5년. 그래서 5년이 중요한 거. 5년. 자, 그럼 한 번 기간을 정했다면 절대 연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정했다. 절대 연장 안 돼요. 픽스돼요. 1년 안에 돈 못 갚으면
소유권 못 찾아옵니다. 이걸 외우는 거야. 환매특약은 동시에라 환동이. 환매기간은 5년. 환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절대 연장 못해.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제가 이 세 개를 외우라고 했거든. 예전부터 강의할 때부터. 여기서 다 나와요. 그래서 환동이, 동시에, 환호, 5년, 그 다음에 절대 연장 못해.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세트니까. 이것도 잘 나와. 환매특약을 등기를 했다면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환매 등기를 박아놓으면 의리설사 병한테 팔아 제껴도 갑은 병한테 들이댈 수가 있다. 세트죠. 특약은 등기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외워주시고, 자 이제 대본 판례 하나 해요. 저 문장을 읽고 무슨 말인지 한번 해봐요. 환매 등기 경료 후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제3자에 대하여 환매 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하는 걸 거절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일까? 대본 판례예요. 해야 돼요. 노란색이니까. 무슨 말일까? 일단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갑을 환매특약부 매매. 근데 환매 등기를 했대죠? 환매특약 등기, 환매 줄여서 환매 등기를 했어. 환매 등기를 박은 후 매수인 을이죠. 을이 당연히 소유권 등기 박습니다. 대의적 소유자예요. 자, 을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그 얘기는 을이 병한테 다시 팔았단 얘기지. 매매. 자, 이 3자에 대하여 주어가 얘요. 매수인은 환매 등기가 돼 있다는 걸 이유로 병이 등기 달라고 하니까 소유권 이전해주는 지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무슨 말일까? 설명 들어봐요. 환매특약부 매수인이 지가 대외적으로 소유자입니다. 팔 수 있어요. 처분권이 있어요. 그래서 병한테 매매로 팔았어. 자, 잔금날짜에 병이 소유권 넘겨 했죠. 그러니까 을이 이렇게 얘기한 사건이야. 병, 이거 환매 등기 돼 있어. 지금 기간이 1년 남았거든. 1년 남았어. 5년 기간 정에는 1년 남았어. 1년 후에 얘가 환매권 행사하면 얘가 등기를 박아놔서 너한테 들이대버려. 그러니까 너는 1년 후 갑이 환매권 행사하면 너 등기 박아도 뺏겨.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비록 내가 매매 계약은 했지만 그냥 소유권 안 넘겨줄게. 너 어차피 갑한테 쳐. 그 사건이에요. 우리 환매 등기를 이유로 소유권 너를 위해 안 줄게 한 사건이야. 그러니까 대법원이 사건이 왔죠. 얘가 소유권 등기 달라고 청구했겠지. 소송 걸었겠지. 그러니까 대법원이 을한테 뭐라고 했어? 줘. 계약했으면 줘. 나중에 갑이 환매권 행사 1년 내에 들이댈지 말지 그건 얘들 사정이고 계약했으면 줘. 그 판례요.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그래서 매수인이 다시 판 경우 병이 을한테 소유권 넘겨달라고 하면 을은 넘겨줘라. 환매 등기됐다는 이유로 거절하지 마라. 그래서 환매 등기가 되었다는 걸 이유로 매수인은 병한테, 3자한테 소유권 이전하는 지채무행을 거절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거절 못한다는 얘기는 소유권 넘겨줘라. 소유권 이전하는 거 거절 못해요. 줘라. 이렇게 이해하고 외워버려야 돼. 정답쯤이었어, 전에. 자, 환매권이 실행됩니다. 갑이 돌아와! 환매권 행사했죠. 그러면 돌아오는데, 물론 등기는 박아야겠지만, 목적물, 과실, 대금, 이자는 서로 퉁친 걸로 본다. 무슨 말일까? 이해를 해야 돼. 무슨 말일까? 환매권이 실행되면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서로 상기한 걸로 본다. 이해하면 돼요.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환매기간을 5년으로 정했어요. 갑이 5억을 받았죠. 환매대금, 매매대금. 목적물이 왔죠. 등기. 이게 환매특약부 그림이에요. 일단 인도하고 등기 도는 게 대외적으로 얘가 소유자. 자, 5년 후 환매권 행사합니다. 그러면 매매대금 플러스 알파 이자 주면서 환매권 행사. 자, 환매 대금만 주면 되는 거지. 5년 동안 이 대금에서는 이자가 5년 이자가 생기고 이 목적물에서는 5년간 과실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목적물에서 과실이 태어나고 대금에서는 이자가 태어나요. 이자도 과실 개념이요. 돈에서 열리는 열매가 이자라고 할 뿐이에요. 목적물 과실, 대금에서 발생한 열매가 이자예요. 그러면 저 법조는 뭐냐? 5년 후 환매권 실행, 환매권 행사할 때는 환매 대금만 주고 찾아오면 되는 거지, 따로 5년간 발생한 대금이자 목적물 과실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서로 퉁 친 걸로 본다. 그 의미예요. 그래서 환매권이 실행되면 환매 기간 동안 5년 동안 발생한 목적물에서 발생한 과실, 5년 동안 발생한 대금에서 발생한 이자, 이건 서로 퉁 친 걸로 본다. 즉 따로 정산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이해하면 된다는 얘기. 아, 그 의미구나. 대금이자 목적물 과실은 따로 정산하지 않는구나. 따로 정산하지 않는 게 서로 퉁 치는 게 뭐예요? 법률 용어 상계한다고 그래. 상계. 퉁. 법조문이야. 자, 끝난 거야. 이제 문제 하나 보고. 다른 시험은 환매가 문제가 별로 없어서 아예 없었지. 그래서 우리 기출 30회. 30회가 제일 쉬운 시험이었어. 15회 이후. 정말로 좋은 시험이었어. 왜? 별세계 왕들이 다 나왔어. 장난도 많이 안 쳤어. 그때 다 80점 넘어버렸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진짜. 장난. 그런데 31회부터 어려워졌어. 31회, 32회, 33회. 엄청 어려워요. 요즘 어려운 거요. 시험 예전에 비해서. 지금 31회, 2회, 33회 시험이 15회 이후 제일 어려워요. 지금 갑자기 30회까지 그런 대로 할 만했는데 31회부터 시험이 어려워졌어. 어렵다는 얘기는 모름 지문을 많이 냈다는 얘기예요. 첫 기출을. 그 다음에 박스 문제로 많이 내버리고, 박스 문제는 막 3개까지 알아야 문제 풀 수 있게 그런 박스 문제까지 내버렸지. 그래서 요즘 31회, 2회, 3회가 어려워졌어요. 30회는 아주 좋은 시험이었어요. 이렇게 내야 되는데 요즘 너무 어려워. 민법을 너무 어렵게 내더라고. 진짜. 왜 그런지 몰라. 왜 그러겠어. 합격자 수 조절을 하려고 그랬지. 자, 갑니다. 환매 특약. 틀린 것은 1번. 매매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가 격려된 이후 그 부동산 매수인은 그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에 대하여 환매 특약 등기 사실을 들어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방금 한 거죠? 그거요. 매수인은 이놈으로부터 다시 매수한 3자 병한테 이 환매 등기 됐다는 걸 이유로 소유권 넘겨주는 거 거절할 수는 없다. 즉 소유권 계약에 있으면 너 팔았으면 넘겨줘라. 급할래요. 맞아요. 2번. 환매 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연장하지 못한다. 그렇지. 한 번 기간을 정하면 절대로 연장 못해. 연결됐어. 자, 3번. 매도인이 환매 기간 내에 환매 의사표시를 하면 그는 그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에 대하여 권리취득 주장할 수 있다. 아이고, 뭔 소리야. 4번. 환매 기간에 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그 기간은 5년이다. 자, 환매 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함이 없죠. 그러면 몇 년? 5년으로 보지. 5번.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동이, 환호 절대 연장 못해. 봐봐. 그대로 나왔죠? 환동이, 환호 5년. 절대 연장 못해. 문제는 1번하고 3번이 판례예요.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정답주가. 왜? 이것도 물음표거든. 첫 기출이야. 30회 때는 이거 난이도 상이에요. 30회 때 이 판례가, 지금 이 판례가 첫 기출이야. 첫 기출. 그러니까 당연히 물음표 났지. 제가 가르쳤으니까 설명해 드린 거 원래 물음표야. 시험 볼 때는 물음표. 오, 이것도 물음표야. 물음표. 이것도 첫 기출. 첫 기출 2개를 내고 나머지를 공부했으면 5. 전형적인 2개 중 하나 찍기야. 우리 객관식에서 많이 나오는. 찍어! 자, 이거 3번 찍어봐. 이미 이건 공부했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고 공부해서 풀어버렸고. 자, 이거 찍어봐. 어디에 동그라미 하고 싶어? 등기했다 안 했대? 그럼 소수로는?
세트로 찍는 거야. 너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등기 안 했어? 안 도와줘. 너는 안 도와줘. 등기 안 했으니까 너는 할 수 없다. X예요. 그래서 찍을 수가 있다고 민법은. 조문이 아닌 판례는 우리 세트로. 자 봐요. 무슨 얘기냐. 매도인 갑이 환매 기간 안에 환매 의사표시를 했대요. 자 이놈 갑은 그 환매권 행사형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지 않아도 이 부동산을 가압류 집행한 자. 그러면 갑을이고 이놈은 3자야. 3자. 이 아파트에 가압류 등기 박은 놈 3자한테 과연 들이댈 수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야. 그럼 찍을 때는 너는 뭔가 권리 취득 등기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놈이 3자니까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3자한테 들이댈 수 있을까? 의심을 해봐야 돼. 등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들이댈 수 있을까? 아닌 것 같아. 그래 세트대로 찍자. 너 안 도와줘. 등기하지 않았으니까 너는 뭔가 할 수 없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항상 중간이 안 하면 할 수 없고 뭔가 등기를 박으면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찍을 수가 있어. 이게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의사표시만으로는 복귀되지 않고 등기 박아야 186조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찍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틀린 건 3번이에요. 근데 찍을 수 있겠죠? 중심. 너 등기 안 했어.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그렇게 찍는 거야. 나머지는 공부해서 골라내고. 다른 시험에서는 이거 정답지 뭐. 절대 연장 못돼. 이런데 정답지면 나와요. 그냥 골고루 나와요. 꼭 판례만 나오지 않아. 오케이. 우리 10분간 쉬고 교환 임대차 갑니다.